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항상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정도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신입사원 10명 중에 4명은 1년 이상 취업 준비를 했을 정도로 그 취업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과정도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네. 취준생들의 월 평균 취업 준비 비용이 45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꾸준히 또 증가 추세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 마련을 위해서 대출까지 받는 취준생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취업 준비 비용 문제도 정말 무시 못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취업 준비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면접 복장 대여 서비스, 그리고 또 반값 할인이 되는 공유 독서실, 다른 지역으로 시험과 면접을 보러 갈 때 교통비 절약을 받을 수 있는 KTX 할인까지 이게 취업 지원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목에 사원증을 매는 그날까지 저희 잡정보센터도 꼭 챙기셔야겠죠. 합격의 지름길 알찬 정보로 목요일 잡정보센터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이죠.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 잡정보센터와 함께할 분은요. 대기업 채용 담당자들의 생각을 훤히 예측하고 계신 분입니다. 채용 시스템의 대부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덜 바빠지셨나요? 어떻습니까? 요즘? 폭풍전야죠. 아. 이제 곧 면접이 다가와서 면접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면접 때 되면은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난 시즌에는 하루에 13시간을 강의를 하고 네. 아이고. 중간에 밥 먹을 틈이 없어서 네. 화장실 가서 초코바로 진짜요? 때우고 다시 들어가고 또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네. 저는 이뻐요, 그런 학생들이. 수업 다 듣고 질문거리가 많아서 제가 화장실 가면 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와. 처음 딱 보는 순간 무서워요. 무섭죠? 예, 무서운데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합격한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는 친구들이 합격한다 하고 제가 도와주다 보니까 네. 제 밥 먹을 그 끼니를 놓치는 아이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거의 취준생들의 아이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생팬들이. 좀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태성쌤께서 준비해 오신 기업은 어디인가요? 이 기업이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서 인기가 좋은 회사예요. 네. 안정성이 높아. 이게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미래에는 네. 없어질 직업 이런 직업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접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여기에 회사의 약자는 Land and Housing이라는 회사고요. 네. 여기가 저는 1차 수혜자예요. 여기서 1차 개발한 곳이 일산 지역이에요. 제가 일산에 살거든요. 일산에 사시는군요. 네. 예, 어딜까요? 회사가 어딜까요? 오늘 예. LH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네네. 네. 예, 대본에 다 나와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가증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 자, 이제 LH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지금 대기업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어제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태성쌤께서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자, 일단 채용 규모부터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굉장히 많이 뽑아요. 이번에 225명을 뽑고요. 사무직하고 기술직을 나눠서 뽑는데 사무직은 행정하고 전산직 여기 합쳐서 105명을 뽑고요. 네. 기술직인 경우에는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교통, 건축, 기계, 전기 이렇게 합쳐서 120명을 뽑게 됩니다. 네. 어제 저희가 다뤘던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그렇고 많은 취준생들이 이 공기업을 꿈꾸는 이유가 학력이나 어학, 연령 이런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 때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원할 때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는 NCS, 공공 쪽은 무조건 NCS입니다. 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것을 기반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채용 공고에도 보시면 각 지원 분야별로 직무 설명서라는 게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보시면 필요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며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며 직무 수행 요구하는 직무 수행 태도가 무엇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그 소양이 무엇인지를 다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기반으로 채용을 진행한다라는 것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력이나 성별, 나이, 출신지, 사진, 정보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채용 우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채용 목표제라는 것이 있고 채용 우대, 특별 우대가 있고 일반 우대가 있는데 네. 채용 목표제라는 것은 일단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전체 인원의 몇 % 이상 뽑아라 네. 라고 아예 목표를 정해놨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전 지역,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전하는 그 지역, 경남이 될 텐데요. 경남 지역,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경남 지역에서는 적어도 18% 이상은 뽑아라 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남에 거주하면서 부산, 울산이 아닌 경남에 거주하면서 여기에 지원하실 분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인재, 그리고 장애인, 국가 유공자,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많은 채용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우대고요. 특별 우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대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라든가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큰 혜택이 있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히 여성이나 뭐 지역이라든가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게는 특별히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해하시고 내가 여기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NCS 그냥 얘 마음에 들어 하고 뽑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에서 그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을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채용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채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공채 지원서 접수는요. 4월 23일 오후 6시에 마감이 됩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인 직업 기초능력평가, 직무 수행 능력평가, 인성검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필기 검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직무 수행 능력 융합 면접인 1차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진행되는 2차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 중에 채용형 인턴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네, 이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감이니까 신경 써서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인 서류 전형, 1차 합격자는 좀 많이 걸러지는 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선발 배수가 50배수예요. 네네. 네. 50배수이고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80대 1 정도의 경쟁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배수를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서류 전형에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뽑느냐면 자기소개서를 80점을 줍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로 80점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나서 자격증에 10점, 어학 점수에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채우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가산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가산점을 주는데요.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워드 자격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이야라는 것도 다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점수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의 그 점수들을 총점을 내서 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50배수라 그랬는데 이게 50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자 자체가. 네네. 그러면은 전원 합격을 시키게 됩니다. 오, 정말요? 예. 그럴 경우는 거의 없죠. 한국토지주택공사면은. 예, 일부 직무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이렇게 서류 전형이 총 100점 중에서 자기소개서가 80점이나 차지하는 걸 보면 자소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자소서 난이도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중부발전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많은 공공기업들이 비슷해요. 예, 난이도가 비슷한데 이 뒤에서 자소서 질문 항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 질문을 보면 좀 더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꼬치꼬치 물어요. 그냥 툭 던져놓지 않고 네네. 툭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주세요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질문이 복잡하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오히려 쉬워요. 여기서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서 착착 들여밟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은 네. 오히려 네. 더 쉽다. 그리고 자소서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또 더 쉬울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소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질문 자체만 읽어봐도 이 기업에서 이 자소서 질문 항목을 통해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가 잘 보이도록 질문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다 경험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 소망 이런 거는 안 믿을 거야. 네. 우리는 그거 안 믿고 너희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믿게 하려면은 너희의 경험 사례를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쉽거든요. 그 의도를 파악해서 나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자소서 항목, 어렵지 않은 자소서 항목을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작성 꿀팁부터 알아보기 전에 하나하나 항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항목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을 기술하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문항이고요. 2번 항목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살펴보니까 되게 꼬리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3개나 있는데 이렇게 자소서를 잘 작성하려면 좀 면접을 위한 미끼를 미리 좀 뿌려놔라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1번과 2번의 작성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질문에서 여기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1번 질문을 하나 보시면 우리 주요 사업이 무엇인데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주요 직무의 역량과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알기나 아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제 지원자들을 보면 우리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여기서 일을 잘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는 아무도 믿지를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지원 동기를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나는 말이야, 나는 여기서 하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잘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그것을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그리고 지원 분야 그 직무 설명서 채용 공고에 보시면 직무 설명서라는 게 링크 걸려 있거든요. 그걸 열어보시면 돼요. 일단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아시기 위해서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든 동영상이 2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예. 동영상인가요? 하나는 CEO가 직접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야.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 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또 하나는 채용 전형 단계별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기서 말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필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직무가 어떤 것, 그리고 우리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직무 설명서를 꼭 보시라고 했죠. 10번 이상은 꼭 읽어보세요. 여기 가보시면 우리 그 필요 지식이 무엇인지, 필요 기술이 무엇인지, 이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기초 능력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소서 단계에서, 면접 단계에서 평가자들이 보고자 하는 그 평가 항목이에요. 그냥 딱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항목, 답안지가 옆에 우리는 답안지 이걸 가지고 평가할 거야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원자들이 그걸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보시고 세 번째는 일단 정리가 됐죠. 그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다라는 게 정리가 됐으면 나하고 그 평가 항목이 잘 연결된다는 거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네. 어떻게 보여주느냐? 질문에서 계속 묻고 있잖아요. 여기서
경험을 얘기해봐라, 경험을 얘기해봐라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그 평가 항목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경험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톤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네. 할 수 있다예요. 아. 여기 질문을 보시면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번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1번에는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업무 수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원자가 뭘 하고 싶다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어떤 도움을 줄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서 말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나갈 때 하고 싶다. 당신 회사가 너무 좋아. 난 그래서 하고 싶다가 아니라 지원 동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가 항상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이거 예. 자소서 질문 자체도 굉장히 원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예. 그냥 홈페이지나 그런 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믿고 조금 예. 정독을 잘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면 쉬워져요. 어. 여기는 정말 믿고 따르셔도 됩니다. 네. 네. 여기서 진짜 원하는 것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전문 용어로 삽질을 한다. 심리학 전문 용어로 삽질을 한다. 네.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기에 맞춰서 따라주기만 해도 나머지 경쟁자들 상당수는 제낄 수 있습니다. 네. 전공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세 번째 항목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제 딱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접근을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세 번째 항목은 그 설득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느냐? 최근 사례로 얘기를 해봐라. 네. 그리고 설득해야만 했던 상황과 이유가 뭐고 당신이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기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평가 항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의사소통 그래요. 이겠죠? 너무 쉽잖아요. 네네. 질문만 봐도 답이 나와요. 무엇을 평가하겠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마침 여기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안에도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나 잘한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느냐? 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먼저 앞에다 던져주셔야 돼요.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 또는 상황 그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내가 어떤 솔루션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서 설득에 성공했는지 이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기본적인 틀은 예전에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타 방식으로 끌고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런 형태로 끌고 나가는데 소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츄에이션 부분이 충분히 부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벽창호야 아니면 진상이야 아니면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 설득을 했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평가 항목이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1차 평가 항목인데 더불어서 더 얻을 수 있는 점수들도 있어요. 내가 남들과 다른 형태의 시도를 해서 설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에 창의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부가적으로 점수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은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켜라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네. 네. 확실히 3번 질문에서는 이 소통이 어려웠던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된 경위와 상황을 작성해야 하는 항목인데 이거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여기 이제 그 글에 보면 핵심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본인의 일은 아닌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몸을 움직였던 네. 그런 경험이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은 나에게 부여된 과제가 아니라 네.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남이 무엇을 불편해할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도 1차적으로는 일단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의도라는 것은 평가 항목이 무엇일까라는
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주도적인 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직업 기초 능력 부분에 있습니다. 주도적인 협업을 일차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거고요. 부가적으로 화합과 자율도 우리는 챙겨낼 수 있어요. 화합과 자율은 인재상황 안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아까 얘기했듯이 부여된 아니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 소재를 찾아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의를 강조하라라고 하면 많이 학생들이 학교 축제 아니면 해외 어학 연수 갔던 친구들은 뭐 한국인의 밤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원래 창의적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의 점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해오던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는 왜 이래야 되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런 것을 더 요구할 텐데 이런 게 더 아쉬울 텐데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을 남과 다르게 시도했던 거 이런 소재를 끄집어내는 것이 점수를 받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 항목은 지원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걸 묻고 있는데 이게 또 정직이나 윤리의식이 주되다 보니까 나는 뭐 이렇게 착하다 이런 거 많이 해봤다는 거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예.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게 우리가 윤리의식에 대해서 묻고 정직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나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정직 윤리와는 좀 다릅니다.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왔어. 이것만으로는 점수를 받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 정직과 윤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업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업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직과 윤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면 일단 비즈니스나 실제 어떤 그 삶 속에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앞에다가 먼저 딱 제시해 놓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의 일화를 뒤에다 붙여 놓는 겁니다. 나도 말이야 기업뿐만 아니라 나도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손해를 볼 듯한 상황에서도 정직과 윤리라는 것을 양심에 맞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런 보람이 있었어. 결국 장기적으로는 나는 이런 편익을 취했어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도 그 이후에는 계속 정직과 윤리에 위배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해왔고 결국은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업에서 단순하게 착하다가 아니라 기업에서도 정직과 윤리가 기업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돼. 모든 사람 일상 삶에서도 도움이 돼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소서 항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그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취준생들 사이에 좀 카더라 얘기가 좀 많이 돌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이게 많으면 또 가산점이 많이 붙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카더라 통신 이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 너무 잘못 허위 정보가 그렇죠. 너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카더라를 빨리 정확하게 팩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잘라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자격증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여기는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부여 점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으면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응시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것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한 개 있는 사람이나 거기서 요구하는 자격증 10개 있는 사람이나 부여받는 자격증 점수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 있으면 더 이상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를 필요로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토익이면은 토익 예. 700점인 사람과 예. 800점, 900점인 사람이 받는 가산점이 다 다른가요? 예, 동일합니다. 아, 다 똑같이 받나요? 예, 동일합니다. 어. 아쉽나요? 990? 아니요. 저는 예, 조금 노코멘트 모자르죠? 예.
기준 점수 이상이면 모두 다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토익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토익 점수 700점 이상이면은 만점을 줍니다. 네. 그래서 700점이나 800점이나 900점이나 만점 10점을 다 부여를 받게 되고요. 이것도 작년보다 낮췄어요. 작년에는 750점 기준이었는데요. 올해는 700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나는 토익이 700이야. 딱 하나 가지고 있어. 네. 그런 A라는 지원자가 있고 하나는 토익이 690이고 중국어가 HSK가 170이야. 스페인어가 플렉스 690이야. JPT가 690이야. 이렇게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가 합격이냐? 누가 합격이 아니라 누가 가산점을 많이 받느냐? 누굴 것 같으세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 HSK나 이런 거는 받지 않나요? 받아요. 다. 받긴 받나요? 기준 점수가 다 있어요. 예. 그럼 둘 다 동일하게 받는 거 아닌가요? 아까 700점이 기준이라 그랬죠? 네네. 700점이면 10점 만점을 받고요. 아, 그러니까 만점을 700점 받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점 10점을 받을 거고요. 5개 국어를 기준 점수에 살짝 못 미치는 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점을 못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을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은 필기 전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필기 시험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필기 점수는 지금 예상은 5월 19일 토요일 날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배점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60%이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 40%. 그리고 인성 검사를 봐요. 그런데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몇 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를 해서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하게 되죠. 네. 이게 발표일이 이제 필기 시험 보는 날이 5월 19일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예. 필기 서류 합격하고 나서 시간이 꽤 길거든요. 예. 이 기간에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 20여일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이거 60%의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평가 항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는 SS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EO가 아예 동영상에서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보려고 해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요 세 가지를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서 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ncs.go.kr 들어가 보시면 학습 모듈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 없이 여기만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전공 위주로 보는 거거든요. 지원 분야별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무 상세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전공 부분에서 어떤 과목을 볼 거야라고 많아요 6개 그 정도를 아예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네. 네. 그것을 우선은 시험 범위를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전공 시험 본다라고 해서 내 전공 과목 다 뒤져볼 필요 없고 그 과목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준비하실 것이 없어요. 예, 인성 검사는 여러분들 인성이 평소에 내가 정말 이상한 짓 하는 진상이 아니라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 검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이거는 적부예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불합격하는 정도의 사람이면 네. 사실 회사 생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거짓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네.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인성검사 준비해야지라고 공부하시면은 오히려 거짓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 전형까지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면접을 남기게 되는데 1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치러지나요? 예, 우리 필기 전형에서 2.5배수로 뽑을 거고요. 면접에서는 이제 1.5배수 선발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1차 면접에서는 어떻게 면접이 구성되어 있느냐를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성은 PT 면접과 토론 면접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식은 일단 5에서 10인이 1조로 들어가서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직무와 경험, 직무 경험 그리고 상황에 대한 관련된 문항이 주어질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개인 PT를 하게 될 거예요.
개인 PT를 다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집단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토론이 끝나면은 면접관들이 앉아서 PT 내용과 토론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1.5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네. 그 보통 1.5배수 하면은 내가 들어가 봤는데 우리는 1.5배수 아니던데요. 우리는 뭔가 이미 선발된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냥 병풍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 큰 틀이 1.5배수라는 거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몇 배수 뽑습니다, 몇 배수 뽑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기본이고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뽑는 지원 분야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씩 뽑아요, 배수를. 그래서 여기서도 1.5배수를 뽑는데 5명 이하인 경우에 2.5배수를 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더 많이 뽑았을까? 면접 그 지원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 1차 면접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평가하게 되나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세요. 무엇을 평가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평가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적으세요. 지금 적으세요. 직무 수행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 전개 능력, 이것을 평가 항목으로 놓고 평가를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 말고 여기서 뭐 글로벌 역량, 무슨 다른 역량 아무리 보여주셔도 여러분들은 저 친구 글로벌 역량 있네? 그렇지만 난 점수를 줄 수 없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합격자 선정 방식은 여기는 일단 면접 점수를 가지고 기본 점수를 가지고 네. 플러스 가산점 요거를 해서 총점이 고득점인 순으로 먼저 잘라낼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1.5배수를 선발하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네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PT와 PT 면접, 토론과 토론 면접이 다르다는 거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가요?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있다면 예. 비교를 좀 해주실까요?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PT는 중요한 게 스킬이에요. PT 스킬이에요. 얼만큼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설명하거나 잘 설득하거나. 그러니까 PT 스킬이 좋을수록 그것은 이 사람은 PT를 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PT 면접이라는 것은 PT 스킬이 좋다고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는 PT라는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PT라는 방법을 툭 던져놓고 얘가 PT라는 것을 통해서 직무 이해력이 있는지, 논리력이 있는지, 창의력이 있는지, 표현력이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PT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직무 이해력이 없어 보이는데 논리력이 떨어져 보이는데 라고 하면 이 친구는 탈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PT 잘한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나 학교 그 팀 프로젝트 할 때 애들이 나한테 다 PT 시켰어. 이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평가 항목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여러분들 팁 하나 더 드리면 대안을 제시하실 때 창의력이라는 것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제가 PT 면접 들어가 보시면은 정답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창의력이라는 것이 평가 항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안 중에 하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구멍이 있더라도 창의적인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토론은 이기는 것이 승리예요. 근데 토론 면접은 여기도 평가 항목을 보셔야 돼요. 특히 소통에서 잘 듣는 것, 이것도 소통 점수에 같이 들어가니까 잘 듣는 것도 염두하고 토론 면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차 면접에 이렇게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2차는 인성 면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인성 위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 항목을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직업관,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 이것을 주로 봅니다. 여기는 그 임원들이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림. 1차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물을 거고요. 네. 2차 때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저희가 한국토지공사 LH 합격 전략을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을 위한 신의 한 수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LH가 만든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도시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택지도 있고 한데 그리고 그 본사 건물들도 있고요. 거기에 일단 난입하십시오.
난입이요. 예, 난입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난입해서 무조건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네. 아니면 본사 건물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나오는 사람들 아무나 잡고 얘기를 하십시오. 물론 바쁘니까 대답을 안 해주는 사람이 90%일 겁니다. 네. 그런데 10%만 건져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알짜배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난입해서 보고 듣고 묻고 얻어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네. 네, 태성쌤께서 이렇게 발품을 팔수록 자소서나 면접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풍성해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별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춘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첫 번째 일자리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한국고용정보입니다. 춘천시 근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행정업무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1년 이상이고 파워포인트와 엑셀 사용 가능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인사, 행정업무, 부대시설 관리 업무이고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행정 업무 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법무법인 율곡입니다. 강릉시 성내동에 소재하고 있는 변호사 공증 서비스업으로 법률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직무는 송무 업무 보조 및 사무 업무이며
월급 17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채용권인 만큼 경력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공채 시즌이 좀 지나가긴 했는데 면접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좀 어떠신가요? 요새 학생들이 대기업 공채에서 거의 다 이제 스피킹이라든지 아니면 스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코칭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도 이제 공채가 끝나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성적을 넣는 것보다 이제 마감 일자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2부의 도움이 요정이죠.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 캐스터는 이제 여기 날씨를 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요즘도 좀 바쁘신가요? 요즘에도 이거 끝나고 바로 가서 원고 쓰고 네. 또 현장 나가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항상 바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딘가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기업은요. 반도체용 산업가스 및 일반 산업용가스의 충전, 제조, 정제 및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워닝 머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네, 워닉 머트리얼즈 뭔가 기업의 상호가 익숙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용 산업가스라고 하면 사실 작년부터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 워닉 머트리얼즈도 조금 호황을 맞고 있는 편인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워닝 머터리얼즈가 운영하는 특수가스는 반도체, LCD, LED, 태양전지 및 아몰레드 등을 제조하는 공정용 소재로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특수가스의 수요 분야는 크게 D램과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반도체 등의 종합 반도체 회사를 중심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디스플레이 및 LED 제조 회사와도 거래가 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534억 원으로 32% 늘어나는 등 수치로 워닝 머터리얼즈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워닉 머터리얼즈의 그 관련 산업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워닉 머터리얼즈의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워닝 머터리얼즈의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는 연봉, 우량, 매출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봉과 우량 매출이 이렇게 동시에 히든 챔피언 리그로 선정이 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먼저 매출액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워닝 머터리얼즈의 매출액은 17년 기준 약 1,620억, 당기 순이익은 약 130억이었습니다. 동전업계 순위에서는 7위에 머물러 있지만 신한금융투자회사에서는 올해 워닝 머터리얼즈가 매출액 약 2,400억, 영업이익은 약 442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D램 및 3차원 낸드 플래시 설비 투자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17년도 기준 매출액이 1,600억이 넘는데 올해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날 거라고 이렇게 예측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번 히든 챔피언스 리그를 더욱 집중해서 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으로 연봉은 좀 어떤가요? 네, 현재 채용 중인 부분의 모든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만 17년 기준 초임 연봉이 3천만 원이었고요. 평균 연봉은 4,600만 원이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균 연봉보다는 이 초임 연봉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초임 연봉은 솔직히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연봉은 뭐 나쁘진 않지만 조금 아쉬운 정도이긴 한데
그렇다면 또 연봉이 이 정도면 복지도 저희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거든요. 복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워닝 머티리얼즈의 복지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보상 및 포상 제도에는 정기 보너스, 우수 사원 포상, 제한 특허 포상, 자격증 수당, 보육 수당, 각종 이벤트 포상, 장기 근속 포상이 있습니다. 이 장기 근속 포상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근속은 포상 휴가 및 휴가비를, 20년 이상 근속은 부부 동반 해외여행 포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 기숙사 및 사내 식당 운영으로 무료 조중 석식 제공을 하고 있고, 본인 진료비 지원, 본인 학자금은 물론 자녀 입학 선물과 더불어 자녀의 중고등학교 대학비 학비 지원, 콘도 리조트 등의 각종 휴양시설 지원, 각종 경조사 지원 및 조사 비품, 차량 지공 지원, 직원 대출 제도, 해외여행 지원, 우리 사주 제도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야.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복지 얘기로 정말 길게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신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정도로 좀 복지가 정말 탄탄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올해 성장 가능성이 더욱 돋보이는 워닉 머티리얼즈의 히스토리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워닉 머티리얼즈의 연혁을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주식회사 워닉 머티리얼즈는 200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7년에는 암모니아 ISO 탱크 대용량 공급 시스템 개발 특허를 등록합니다. 다음해인 2008년에는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 표창과 제1회 반도체의 날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합니다. 2010년에는 미국의 볼텍스사와 사수소와 게르마늄 믹스가스에 관한 장기 독점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요. 2014년에는 제38회 국가 생산성 대회 중견기업 부분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해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선정이 되고요. 또 51회 무역의 날 1억 불 수출탑에도 수상하는 등 쾌거를 이뤄냅니다. 2015년에는 무죄 10배수에 달성하는 등 안전성에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비추었고요. 2016년에는 삼성전자에서 베스트 파트너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고 DS 부분 EHS 베스트 파트너 활동 롤모델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연혁들이 취준생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유진 캐스터가 워닉 머티리얼즈의 연혁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히스토리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알찬데 앞으로의 회사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복지가 굉장히 좋아서 한유진 캐스터가 방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저한테도 다가오는데 아마 오늘 이 소개를 듣고 많은 분들이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한유진 캐스터가 채용 전형도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죠. 네, 현재 워닉 머티리얼즈는 크게 9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마케팅 부분은 경력직을 채용 중에 있고 판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업기획과 공정안전관리, 분석 설비관리, 프리커서 개발, 에칭가스 개발 부분은 경력직을 채용 중에 있고 청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품질관리 부분은 신입을 채용 중에 있고요. 청주에서 근무를 함께 하게 됩니다. 생산 오퍼레이트 부분은 신입을 채용 중에 있고 청주와 세종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LD 연구개발 부분은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채용하는 직무도 많고 또 근무지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접수 기간은 다음 주 23일 월요일까지고 접수는 취업 포털을 통해서만 받고 있는데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취준생분들은 서둘러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직무도 다양하고 근무지도 다양해서 방금 한유진 캐스터의 그 정보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 이제 병주쌤 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은데 네. 먼저 마케팅 부분과 사업기획 부분부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마케팅 부분은요. 고객사 현황 업데이트, 기술 트렌드 및 시장 현황 분석, 사업 전략 수립 및 추진 방향 구축,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아웃소싱 업무를 담당하며 영어 및 중국어 상급자, 종합 반도체 회사 근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기획 부문은 전사 KPI 관리, 투자 및 신규 사업 경제성 검토, 순익 분석 및 예산 수립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케이칼, 특수가스 업체 재직 경력자 및 기획, 재무 회계 업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네, 저희가 마케팅 부문과 사업 기획 부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어서 공정안전관리 부문 그리고 분석 설비 관리 부문이 있는데요. 이 부문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우대하고 있나요? 네, 공정안전관리 부문은 합성 공정 플랜트 운영 및 안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가스시설 취급 및 관리 유경험자, 고압시설 시설 관리, 공정안전 보고서 운영 경험자, 산업 기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분석 설비 관리 부분은
화학 관련 학과, 화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 분석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정안전관리 부문과 분석 설비관리 부문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품질관리 부문과 생산 오퍼레이터 부분 그리고 프리커서 개발 부분입니다. 어떤 업무와 또 어떤 점을 우대하고 있나요? 네, 품질 관리 부문은 제품 수익 검사 및 출하 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화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 MS 오피스 활용 관련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 오퍼레이터 부분은 가스 충전, 전처리 작업, 용기, 상품, 원료 검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화학공학 계열, 가스 위험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커서 개발 부분은 ALD, CVD용 프리커서 설계, 합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유기금속 합성 경험자, 반도체, LCD, LED 제조 공정 실무 이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병규 쌤 안 틀리고 되게 잘하시네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자, 아직도 두 가지 부문이나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에칭가스 개발 부문, ALD 연구 개발 부문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에칭가스 개발 부분은 반도체 플라즈마 에칭가스 개발, 평가 연구 및 차세대 에칭가스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에칭가스 라디컬, 에칭 공정, 에칭 반응 분야 이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LD 연구 개발 부분은 ALD 표면 반응 혹은 공정 개발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영어 회화 가능자, ALD 장비 운영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에칭가스 개발 부문과 ALD 연구 개발 부문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채용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 심사, 온라인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신체 검사, 최종 합격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필기 시험 같은 게 없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력서를 작성할 때 취준생분들이 조금 이런 점은 주의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력서를 작성할 때 본인 경력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사 경험 및 경력 유무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면접 전형은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다 보니 본인에게 질문한 면접관에게 눈맞춤을 잘 하시고 본인이 준비한 예상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 팁까지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익 머티리얼즈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원익 머티리얼즈는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자 공장 등 신규 시설에 21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 기준 자기 자본의 8.89%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작년부터 이어지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원익 머티리얼즈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생산 그 전망도 밝고 또 지금 현재 이뤄낸 매출도 되게 높아서 취준생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인 것 같은데 네. 한유진 캐스터에게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한유진 캐스터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이 병주 쌤이 추천해준 기업 원익 머티리얼즈 어떨 네. 것 같나요?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아까 컨설턴트님이 복지 얘기해 주실 때 해외 여행 포상이랑 콘도 리조트 등의 각종 휴양시설을 네. 제공한다. 이 부분이 되게 솔깃했거든요. 네.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조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5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체적으로도 성장성을 입증한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서 히든 챔피언스 리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한유진 캐스터가 뭐를 저희가 방송하는데 계속 열심히 보고 있나 했더니 복지 부문을 그렇게 잘 보고 있었던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채용 전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유진 캐스터가 아까 채용 전형을 저희한테 자세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뭐 직원들을 위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채용 전형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는 크게 9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마케팅 부분은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고 판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업 기획과 공정 안전 관리, 분석 설비 관리, 프리커서 개발과 에칭가스 개발 부분도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근무지가 좀 다릅니다. 청주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품질 관리 부분은 신입을 채용 중에 있고 이 부분도 청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생산 오퍼레이트 부분은 신입을 채용 중에 있고요. 청주와 세종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LD 연구개발 부분은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하는 직무도 많고 근무지도 다양한 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접수 기간은 다음 주 23일 월요일까지고 취업 포털을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취준생 여러분들 서둘러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채용 전형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병주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고 복지도 굉장히 좋고 성장 가능성도 많은 편인데 만약에 이거를 추천을 한다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그 히든 챔피언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네임밸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연봉 보고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히든 챔피언 인식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리는 히든 챔피언 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당장의 연봉이라든지 복지를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가치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임밸류가 아니고서는 그 지금 이런 히든 챔피언 기업들도 복지라든지 연봉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많이 둬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가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채용 정보 확인하셔서 꼭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한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불금이죠. 잡정보센터 또한 불금인데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하는 스페셜 코너가 있습니다.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이 준비되어 있고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